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모임에 나타나는 순간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괜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공기를 만들죠.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외모나 옷차림 또는 경제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이나 동호회 모임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70대이고 비슷한 옷을 입고 경제적 수준도 비슷한데 어떤 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거나 인사만 하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말투, 표정, 몸가짐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큰 인상을 만듭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살려주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분위기를 무겁게 하거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약속이 생기지 않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형식적으로만 인사하는 것. 이게 진짜 두렵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분들은 전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고 하십니다. 친구들이 자꾸 연락하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다면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점은 단 하나, 태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점입니다. 성격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외모도 나이가 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즉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나이에 뭘 바꿔 사람은 안 변해. 하지만 이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환영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에 오시면 주로 불평과 불만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물가가 너무 올랐어.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자기 자랑이나 과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일할 땐.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들으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조언과 충고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데.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언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조언을 하면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손주,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모임에 오시면 밝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하시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엔요. 짧은 질문과 반응으로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또한 환영받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합니다. 비가 오면 아, 비 온다 짜증나가 아니라 비 오니까 공기가 맑아지겠네요. 누군가 실수하면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영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분들도 힘든 일이 있고 아픈 곳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만남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환영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태도입니다. 첫째는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둘째는 경청과 공감의 자세입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말투와 격려입니다. 이 3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오래 대화를 나누거나 다음 만남을 제안하거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약속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3달 후에는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6달 후에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풍성해져 있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통화한다면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배우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도, 밝은 표정, 경청, 긍정적 말투는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고 특별한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건 선택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외모와도 상관없습니다. 경제력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환영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표정이 중요한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옷보다 표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억납니다. 밝게 웃었는지, 무표정했는지, 찌푸렸는지, 표정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환영받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호감과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미소입니다. 이런 표정은 보는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0.1초 안에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 0.1초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옷도 말투도 성격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표정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중요합니다. 첫 0.1초의 밝은 표정을 보여주면 호감을 얻고 무표정이나 찌푸린 표정을 보여주면 경계심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첫인상에서 최소 5년은 더 젊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70세인데 한 사람은 65세로 다른 사람은 70세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보다 효과적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시니어 세대에게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젊음과 활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 라인이 처지고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서는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이 인생의 깊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얼굴 근육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표정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굳어집니다. 둘째,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친구들도 줄어들면서 일상에서 웃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힘든 일들이 쌓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이 표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정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 뇌는 지금 기분이 좋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억지로 웃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진짜 웃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소가 좋은 미소일까요? 환영받는 사람들의 미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눈이 함께 웃습니다. 입만 웃는 미소는 가짜 티가 납니다. 진짜 미소는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뒤센 미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신경학자 뒤센이 발견한 진짜 행복의 미소입니다. 눈이 웃지 않는 미소는 사교적 미소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크게 웃거나 너무 오래 웃으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미소가 가장 좋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 상태를 23초 유지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때와 장소를 가립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웃으면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웃으면 무례해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만남에서는 기본적으로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심 어린 미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진짜로 반가워하고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옵니다. 이건 연습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 동안 웃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입꼬리만 올리지 말고 눈도 함께 웃게 만드세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눈을 살짝 가늘게 만드세요. 그 상태로 오늘도 좋은 하루, 기분이 좋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 사람을 만날 때 의식적으로 3초 미소를 유지하세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미소를 짓고 3초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이 3초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는 하지만 미소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3초만 더 유지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반갑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 방법, 하루에 한 번씩 본인 표정을 체크하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평소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무표정하거나 찌푸린 표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표정을 보지 못하니까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표정을 봅니다. 가끔씩 체크해서 무표정이면 의식적으로 밝게 만드세요. 네 번째 방법,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재밌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웃음이 나올 때 참지 말고 실컷 웃으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웃는 느낌을 기억했다가 다음날 사람들을 만날 때 활용하세요. 웃는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자주 웃으면 웃는 게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 혼자 있을 때도 표정 관리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무표정하거나 찌푸린 표정으로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웃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연스럽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 표정 근육 운동을 하세요. 얼굴 요가라고도 하는데 간단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소리를 5초, 입을 옆으로 당겨서 이 소리를 5초, 입을 오므려서 우 소리를 5초. 이렇게 하루에 3번만 해도 표정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표정 근육이 유연하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옵니다. 7번째 방법,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표정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옵니다. 8번째 방법, 먼저 인사하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미소는 전염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어요. 힘들고 외롭고 아픈데 어떻게 웃어요? 이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로움도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웃어야 합니다. 웃는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웃으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바꿉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외로움이 줄어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힘들다고 표정을 굳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더 우울해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표정 하나 차이로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연습해야 하고 운동을 하려면 연습해야 하듯이 표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무표정하게 지냈다면 더욱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표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겁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게 우스워 보이고 억지로 웃는 것 같아서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2주가 지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이 더 친절해집니다. 버스 기사님이 먼저 인사합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다 표정 때문입니다. 옷을 바꾼 것도 아니고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표정을 밝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조금만 올려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미소는 나를 환하게 만들고 동시에 남의 마음도 따뜻하게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입꼬리를 조금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 동안 웃는 연습을 하세요. 모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3초 미소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젊은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요. 내 경험을 들려주고 내 지식을 알려주고 내 조언을 해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고 해줄 조언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겪어본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봐.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데.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젊은 며느리를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계속 조언하고 충고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참고 듣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집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이건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게임 그만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주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경청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경청을 그냥 가만히 듣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보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내가 할 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청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눈을 마주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보면서 듣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듣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끄덕임이 나는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줍니다. 셋째,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같은 짧은 반응이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넷째,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엔 하면서 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준 후에 반응합니다. 다섯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같은 판단은 대화를 막습니다. 일단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여섯째, 공감합니다. 힘들었겠네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걱정 많으셨겠어요. 이런 공감의 말이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일곱째,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같은 질문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같은 짧은 말이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 감정이 당연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도 그런 일 있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언하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많은 것을 겪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합니다. 며느리가 직장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회사는 그만둬, 상사한테 그렇게 당하면 안 돼 같은 조언 대신 힘들었겠네. 많이 속상했겠어 같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들어주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손주가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한테 사과해 같은 조언 대신 속상했겠다. 기분이 안 좋았겠네 같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해 주세요라고 물을 때 비로소 조언합니다. 그것도 강요하지 않고 제안하는 형태로 합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혹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경청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찾습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만나도 피곤하고 전화해도 부담스럽고 얼굴 보기도 싫어집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품격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듣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면 실수도 적다. 많이 말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후회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오늘부터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 비율을 줄이세요. 전에 70%를 내가 말했다면 이제 30%만 말하세요. 나머지 70%는 상대방이 말하게 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경청이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내 차례는 나중에 옵니다. 세 번째 방법,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열린 질문을 하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 대신 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 5초 규칙을 지키세요. 상대방이 말을 멈추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5초를 기다리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무 빨리 내가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는 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공감 표현을 연습하세요. 힘드셨겠어요.
기뻤겠네요.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공감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사용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공감 표현 5개를 미리 정해놓고 연습하세요. 6번째 방법, 조언하고 싶을 때 참으세요. 상대방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번째 방법, 몸 언어를 활용하세요. 상대방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몸 언어가 나는 당신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줍니다. 8번째 방법, 핸드폰을 치우세요. 대화할 때 핸드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핸드폰이 보이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핸드폰을 완전히 치우면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번째 방법, 요약해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긴 이야기를 한 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라고 요약해서 확인하세요. 이것은 나는 당신 말을 제대로 들었어요 라는 신호를 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10번째 방법, 매일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표면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상대방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물어보고 들어주세요. 하루 한 번씩만 해도 일주일에 7명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생 동안 말하는 습관을 들여왔는데 갑자기 듣는 습관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자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연습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더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 만남을 제안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고민이 있으면 나를 찾습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3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경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야기하기 정말 편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태도가 결국 환영받는 어른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며느리든 손주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경청은 존중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요.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짧은 말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돌아보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찾고 더 좋아하고 더 환영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경청과 공감 단 2가지만 실천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는 늘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와 같은 말로 분위기를 가라앉힙니다. 모임에 나와서도 아이고,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병원만 다니느라 바빠.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로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걱정해 줍니다. 많이 아프세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지칩니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면 기분이 가라앉으니까요. 반대로 환영받는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표현을 씁니다. 괜찮다, 감사하다, 오늘이 좋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아픈데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밝은 말을 하면 분위기 전체가 밝아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바꾸는 겁니다. 말투가 바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게 말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힘든 일이 많아지니까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자식 걱정, 불평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모든 불평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말투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대신 무릎이 좀 불편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 이 두 문장은 같은 상황을 말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사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호감을 얻습니다. 둘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잘하셨네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셋째, 희망적 표현입니다. 좋아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히 후배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격려의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가 아니라 힘든데도 잘 버티고 있네. 손주가 시험을 망쳤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 좋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같은 말은 듣는 이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정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우리 며느리 최고야. 손주가 이렇게 컸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상 참 이상해. 이런 말을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방어적이 됩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세대 차이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옆집 손주는 서울대 갔는데 친구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은 상대방을 작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말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금지어 목록을 만드세요. 자주 사용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곤해, 힘들어, 아파, 짜증나, 우울해, 못하겠어. 이런 단어를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말하려는 순간 참으세요. 다른 표현을 찾으세요. 두 번째 방법, 대체어를 준비하세요. 부정적 표현 대신 사용할 긍정적 표현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피곤해 대신 좀 쉬면 괜찮을 거야. 힘들어 대신 도전적이네. 못하겠어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해. 미리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통화했다.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 표현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 방법, 칭찬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오늘 옷 예쁘네요. 말씀 잘하시네요. 밝아 보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 대신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 대신 알뜰하게 쓰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해결책은 행동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방법,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말하세요. 옛날엔 좋았는데, 우리 때는 그랬는데, 같은 과거형 말투를 줄이세요. 대신 지금도 좋은 점이 있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같은 현재형, 미래형을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 방법, 비교 대신 인정을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누구는 이런데 같은 비교 표현을 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같은 인정의 말을 하세요. 비교는 상처를 주지만 인정은 힘을 줍니다. 여덟 번째 방법, 부정문 대신 긍정문을 쓰세요. 걱정하지 마 대신 잘 될 거야. 실망하지 마 대신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대신 계속해봐. 부정문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지만 긍정문은 희망을 줍니다. 아홉 번째 방법, 목소리 톤을 바꾸세요. 같은 말도 목소리 톤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밝고 따뜻한 톤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너무 크지 않게 하지만 또렷하게 미소를 띤 목소리로 말하세요. 열 번째 방법, 웃으면서 말하세요. 웃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대화할 때 가볍게 미소를 띠세요. 그러면 말투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솔직한 게 좋지. 솔직한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릅니다. 솔직하되 표현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설적이라서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라는 거냐고 반문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같은 진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 정말 나쁘다 대신 오늘은 집에서 쉬기 좋은 날이네. 둘 다 진실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말투가 중요한 이유는 말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결국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긍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결국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걸 증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말투 대신 긍정적 격려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이 환영받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정적이어도 용서받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오래 살았으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의 역할이 뭘까요? 불평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젊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손주에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대신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며느리에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요즘 정말 힘들 텐데 잘하고 있어. 친구에게 다들 늙었네 대신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생 동안 부정적으로 말해왔다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바꿔가세요.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세요. 불평 한 번을 감사 표현으로 바꾸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말하는 나 자신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대하고 더 많이 웃습니다. 세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다음 1시간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불평하고 싶으면 참으세요. 대신 감사한 점을 찾으세요. 비판하고 싶으면 참으세요. 대신 칭찬할 점을 찾으세요. 1시간이 성공하면 2시간으로 늘리세요. 2시간이 성공하면 반나절로 늘리세요. 반나절이 성공하면 하루로 늘리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인 말투가 습관이 됩니다.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긍정적인 말투로 사는 하루와 부정적인 말투로 사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긍정적인 말투로 대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투로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분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분 말을 들으면 힘이나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분은 만나면 피곤해 저분은 불평만 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선택할 것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말투와 격려. 이것이 환영받는 사람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밝은 표정, 진심 어린 경청에 더해 긍정적인 말투까지 갖추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사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태도, 밝은 미소와 경청의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말투는 나이를 줄이는 화장품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도, 어떤 성형수술도, 어떤 명품 옷도 태도만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태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차이는 결국 이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70세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경제 수준이어도 한 사람은 환영받고 다른 사람은 피해집니다.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시니어 세대일수록 외모보다 태도가 먼저 기억됩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중요합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호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대신 태도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70대, 80대에서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옷이 아니라 말투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긍정의 말을 건네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모여서 그분은 늘 환영받는다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반대로 찌푸린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 그분은 피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경청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청을 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태도에서 나오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 하나의 태도가 뭘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 가지 태도의 뿌리는 하나, 존중입니다. 그리고 존중의 뿌리는 또 하나,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세 가지 태도를 실천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1분 동안 미소 짓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3초 동안 미소를 유지하세요. 오늘 누군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여서 태도가 됩니다. 태도가 모여서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여서 운명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한 달 후의 나를 만들고 1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대화에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판단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요. 같은 짧은 공감의 말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받습니다. 긍정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씩 하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덕분에 힘이 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분명 주변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입니다. 누군가 더 환하게 웃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더 오래 이어갑니다. 누군가 다음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조금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약속이 생깁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며느리가 더 자주 연락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3가지 태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항상 환영이에요. 이게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태도가 젊음을 만듭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젊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젊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태도입니다. 밝은 표정, 진심 어린 경청, 긍정적인 말투.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좌절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 지혜, 여유.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야 생깁니다. 문제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가치 없어 보이는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하지 않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바꾸면 됩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도를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말만 해주세요. 이게 2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대신 감사한 점을 찾으세요. 비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대신 칭찬할 점을 찾으세요. 이게 3번째 걸음입니다. 이 3걸음을 매일 실천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성격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냥 선택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밝은 표정을 선택할 것인가, 무표정을 선택할 것인가, 경청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이야기만 할 것인가, 긍정적인 말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헤어질 때,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롭고 소외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환영받는 인생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현하는 방법도 명확합니다. 밝은 표정, 진심 어린 경청, 긍정적인 말투. 이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오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나를 만드세요. 환영받는 나를 만드세요. 사랑받는 나를 만드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가 젊음을 만듭니다.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태도가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긍정의 말을 건네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세 달 후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도.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이제 아십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환영받고 어떤 사람은 피해지는지 이제 아십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로 가득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